엄마, 제일도 바쁜데. 왜 자꾸 전화하세요? 이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런 말은요? 아빠 그 얘기 또 하시게요? 지난주에도 들었어요. 처음 들었을 때는 애가 좀 야박하네 했을 겁니다. 하지만 솔직히 가슴 한쪽이 무너지지 않으셨나요?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부담스러운 사람이 된 걸까?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듣기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노년에 외로워지는 이유는 나이 때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00년 전 정약용은 이미 이 불편한 진실을 말했습니다. 늙어서 기대는 순간 사람은 존중이 아니라 동정을 얻는다. 지금부터 10분간 여러분의 지난 10년을 다시 돌아보시게 될 겁니다. 불편하시더라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왜냐하면 마지막에 말씀드릴 3가지만 실천하셔도 자식이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기대지 말아야 할 것은 자식의 정서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있어서 다행이다. 엄마는 내 전화 한 통이면 된다. 말은 사랑이지만 정약용은 이 말을 가장 위험한 기대라고 보았습니다. 이런 장면 기억나시나요? 자식이 바쁜 와중에 어머니가 전화를 합니다. 뭐하니? 아, 일하고 있어요. 그래. 엄마는 심심해서, 자식은 대답합니다. 엄마, 나중에 전화할게요. 그리고 전화는 나중에 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 장면에서 정말 문제는 뭘까요? 자식이 냉정해서? 아닙니다. 문제는 어머니가 외로움을 자식에게 떠넘긴 순간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에게 기대는 순간 부모는 편안한 존재가 아니라 신경 써야 할 존재가 된다. 자식은 부모의 외로움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은 안 해도 연락이 줄고 방문이 뜸해지고 대화가 짧아집니다. 부모는 요즘 애가 바쁜가 보다라고 말하지만 정약용은 이것을 정서적 부담의 신호라고 봤습니다. 실제로 60대, 70대 부모님들께 여쭤보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전화하면 귀찮아할까봐 요즘은 연락을 잘 안 해. 그런데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식은 부모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부모를 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약용은 자식에게 기대는 대신 자기 하루를 지키라고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십시오. 첫째, 자식 전화가 아니라 자기 일과를 먼저 만드십시오. 오늘 도서관 간다. 오늘 친구 만난다. 오늘 산책 간다. 자식이 전화했을 때 아무것도 안 해가 아니라 지금 막 나가려던 참이야.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외로울수록 자식이 아닌 또래와 말하십시오. 자식은 부모의 감정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같은 세대는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셋째, 너밖에 없다는 말 대신 나는 잘 지내고 있다라고 말하십시오. 자식은 부모가 잘 버티고 있을 때 비로소 안심합니다.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할까요? 계속 들어보시죠. 자, 이제 더 섬세한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대지 말아야 할 것은 돈의 여유입니다. 많은 부모가 스스로도 모르게 이것에 기대고 있습니다. 특히 이미 베푼 돈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런 말 하신 적 있으시죠? 내가 결혼할 때 얼마 줬는데, 집 살 때 내가 보탠 거 알지? 너 사업 시작할 때 누가 도와줬는데. 이 말들 한두 번은 하셨을 겁니다. 이런 장면을 봅시다. 명절에 식구들이 모였습니다. 자식 내외가 해외여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해외여행은 좋겠네. 그 돈이면 부모님 용돈이라도 좀 드리지. 분위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식습니다. 며느리가 억지로 웃으며 말합니다. 아버님, 농담이시죠? 아버지는 진지하게 대답합니다. 농담 아니야. 결혼할 때 내가 얼마 보탰는데 그것도 기억 안 나나? 여기 이 순간이 결정적입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베푼 것을 입에 올리는 순간 그것은 이미 호의가 아니라 빚이 된다. 부모는 자기가 도와준 것을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권위의 근거로 삼습니다. 내가 그때 도와줬으니까 이 정도는 들어줘야지. 내가 그렇게 해줬는데 이것도 못하니? 자식은 이런 말을 거래 조건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부모에게 아예 도움을 요청하지 않게 됩니다. 차라리 대출받는 게 낫지. 부모님께 받으면 평생 들어야 되니까. 실제로 요즘 젊은 세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약용은 노년에 사람을 잃는 이유로 베풀었다는 기억만 남기고 태도를 잃은 경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약용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첫째, 도움을 줬다면 입 밖에 꺼내지 마십시오. 내가 지난번에 얼마 줬는데 이 말이 나오는 순간 그 돈은 호의가 아니라 부채가 됩니다. 자식은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죄책감을 느낍니다. 둘째, 베푼 뒤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마십시오. 그때 내가 도와줬으니까. 이 말 뒤에는 반드시 요구가 따라옵니다. 정약용은 진정한 호의는 조건이 없다고 말합니다. 셋째, 과거의 도움을 현재의 권위로 쓰지 마십시오. 내가 너한테 해준 게 뭔데? 이 말을 하는 순간 자식은 부모를 은인이 아니라 채권자로 보기 시작합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베풀고 있는 사람은 존경받고 베풀고 기억하는 사람은 멀어진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이제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대지 말아야 할 것은 과거의 역할입니다. 내가 이 집에서 어떤 사람이었는데, 내가 너 키우느라 뭘 했는데, 너 대학 보내느라 내가 얼마나, 이런 말 하신 적 있으시죠? 이 말은 부모의 역사이지만 정약용은 노년을 가장 빨리 깎아먹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장면을 봅시다. 자식이 명절에 늦게 왔습니다. 어머니가 말합니다. 요즘은 친구들이 더 중요한가 보네. 엄마가 너 키울 때는 친구보다 너를 먼저 생각했는데. 자식은 대답합니다. 네, 죄송해요. 그리고 다음 명절부터 자식은 더 늦게 옵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존중은 과거의 공로가 아니라 지금의 태도에서 나온다. 과거는 꺼낼수록 힘을 잃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함께 있는 사람을 보고 태도를 정합니다. 부모가 과거의 희생을 말할수록 자식은 고마움보다 부담을 먼저 느낍니다. 실제로 자식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님 말씀 들으면 항상 죄책감만 들어요. 뭘 해드려도 모자란 것 같고.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식은 부모를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약용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첫째, 과거 이야기는 자랑이 아닌 기록으로만 두십시오. 엄마가 너 키우느라 이 말 대신 그때는 그랬지. 이렇게 넘기십시오. 둘째, 인정받고 싶을수록 말을 줄이십시오. 부모의 희생은 말하지 않아도 자식은 압니다. 하지만 말하는 순간 그것은 요구가 됩니다.
셋째, 현재의 태도로 존재를 증명하십시오. 정약용은 지혜로운 노인은 자기 인생을 설명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사는지, 지금 어떤 사람인지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런 질문이 드실 겁니다. 그럼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미 다 기댄 건데 어떻게 바꿔? 하지만 정약용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대지 않는다는 것은 외롭게 살라는 말이 아니다. 기대지 않는다는 건 스스로를 세우는 일입니다. 자식에게서 한 발 물러서고 돈의 힘을 앞세우지 않고 과거를 조용히 내려놓는 것. 그때 사람은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아무에게도 매달리지 않는 사람이 가장 오래 곁에 남습니다. 정약용은 노년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늙음은 내려가는 길이 아니라 짐을 내려놓는 길이다. 기대지 말아야 할 것을 내려놓을수록 사람은 더 단단해집니다. 자식의 정서에 기대지 않을 때 자식은 부모를 부담이 아닌 안식으로 봅니다. 돈의 기억을 앞세우지 않을 때 자식은 부모를 채권자가 아닌 은인으로 봅니다. 과거의 역할을 내려놓을 때 자식은 부모를 죄책감이 아닌 귀감으로 봅니다. 그것이 정약용이 말한 노년의 품격입니다. 존경은 나이로 오는 게 아닙니다. 태도로 쌓입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